오늘 정도까지는 관망세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후로 되게 중요한 지표들 많이 나오죠. 뭐 PC 물가도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일단 사실 이제 거의 10월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슬슬 이제 11월 지표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계속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사실 9월하고 10월 달의 지표들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은 네. 사실 9월 지표는 굉장히 좋았고 네. 10월 지표가 또 사실 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러면 이제 11월 지표들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11월 지표들에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는 상황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모멘텀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정부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맞긴 한데 네. 일단 10월 달에 또 과도하게 조금 이제 오버슈팅하면서 이제 한쪽으로 쏠렸던 그림들이 11월 지표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되돌림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약간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막 5%로 치달을 때는 네. 또 너무 쏠리는 것 같다. 저렇게까지 안 될 거고 다시 떨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좀 주셨었거든요. 예, 예. 근데 반대로 또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심하면서 네. 그 너무 금리 인하 쪽으로 그냥 다 몰려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성 고민을 뭐 굉장히 지금 뭐 올해 연내 계속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 항상 보면은 지표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몰려오고 막 이런 그림들이 사실 반대 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지금은 수급이 네. 이렇게 약간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시장에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커버에 대한 얘기들, 뭐 쇼 커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이 한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놨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또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약간 이제 좀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가격 반영이 빠르게 진행되는 그림들이 11월 달에 지금 저희가 좀 보았던 그림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눈높이가 또 많이 낮아져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다라고 하면은 네. 약간 이제 지금 10월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에서 11월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은 조금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지금 뭐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사실 고용도 그렇고 이게 지금 약간 좀 잊혀졌지만은 이 10월 달 지표에는 이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굉장히 또 많이 맞아요. 가미가 돼 맞아요. 있습니다. 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9월 14일, 9월 중순부터 파업이 시작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들도 사실 고용 보고서 그때 이제 11월 달 초에 이제 확인할 때 저희가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 실업률도 올라갔지만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15만 명으로 이제 컨센서스 대비 한 3만 명 적었었는데 네. 이게 보면은 제조업 쪽에서 3만 5천 명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서 3만 3천 명 정도가 이제 직접적으로 자동차 업종과 관련한 고용자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파업 종료와 그 같이 해가지고 이 11월 고용 지표에는 다시 되돌아오는 흐름들이 네.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내일 또 밤에 발표가 될 텐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11월 초에 발표될 때 보면은 49포인트, 9%포인트가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46.7이 나왔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이것도 사실 뭐 제조업 아까 말씀드린 같은 자동차 결에서 노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림들이 되돌아오는 그림들을 경제 지표를 통해서 조금 이제 제조업 지표들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고 고용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소비에 대한 그 그림들이 뭐 부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과 같이 해가지고 네. 사실 굉장히 커져 있는데 일단은 약간 뭐 이게 사실 뭐 약간 서로 엮여 있는 부분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서로 엮여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3분기 유통기업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이게 가이던스를 이제 이들이 내놓을 때 네. 굉장히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안 하는 모습들이 네.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대하지 지금- 마. 막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약간 소비자들의 조금 이제 그 구매력이 좀 훼손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근데 네. 여기서 보면은 가격 민감도가 커졌다라는 얘기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할인 폭이 훨씬 더 커지는
모습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 최근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물론 이제 모든 집계는 이제 좀 곧 나오겠지만은 네. 이 블랙 프라이데이 직후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이 총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좀 늘어나고 있다. 네.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이제 가격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소비 이 매출액 그 금액 그 총량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림들이 일시적으로 11월 달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림들도 잠깐 이제 11월 물가 그 지표들을 확인하는 12월에 네.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둔화됐던 숫자들이 11월에는 다시 또 좀 커질 수 있다. 막 소비도 이 약간 박리담의 느낌으로 네. 더 많이 사고 네, 그리고 이제 파업 요인이 사라졌으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또 너무 견조하네 이렇게 되면서 이러면은 금리 인하는 또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또 확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속도에 대한 생각은 좀 하면서 시장을 네네.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까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분기 그 미국의 성장률 잠정치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내용을 뜯어봤더니 되게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그림이 나왔던 게 네, 네. 내년에는 기약이 없는 그런 반도체법 인센티브로 인한 뭐 막대한 정부 지출 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늘어난 거 네. 이런 걸로 늘어난 게 컸지 소비가 둔화된 게 있었었는데 네. 반대로 그렇게 치면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재정이 지금보다는 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고 팀장님도 여러 번 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나오는 게 보이면서 네. 또 이대로는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구나. 뭐 네. 이런 분위기가 더 커지는 그런 기대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말씀드린 11월 지표를 확인하면서 약간의 좀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정도는 아니구나. 단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저희가 뭐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게 그 경제 지표들이 훼손되는 그림들은 뭐 이렇게 명확하게 트렌드가 나타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이 경제 지표들의 시그널 자체가 섞여 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씩 왜곡되어 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풀려 나가면서 네. 일단은 뭐 하향되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는 좀 저희는 좀 명확하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11월 지표들을 확인한 과정에서 10월 지표보다는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냥 경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봤던 그 뷰들이 약간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살짝 올라오는 그림들, 요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뭐 금리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금 이제 그런 부침은 계속적으로 좀 아직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 주에 화제가 된 건 되게 금이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을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금을 늘 다루진 않는데 네. 지난 1년 동안에 사실 금값 상승한 게 네. 증시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네네. 네. 이런 상태인데 또 지금 역대 최고치였던 2020년 7월 수준 바로 턱 밑까지 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그 내년 전망 말씀해 주시면서 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괜찮다. 전망 밝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건 알지만 네. 지금 좀 생각보다 빠르게 역대 최고치 근처까지 온 거 아닌가. 네네. 그러면 앞으로 상승 여력, 네. 뭐 상승 수준 뭐 어느 정도나 조금 될 거라고 좀 네네. 전망을 할 수 있을지. 네, 일단은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 이게 그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실질금리 쪽에서 많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실질금리 쪽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이게 금 같은 이 자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그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 12월 들어서는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이 일부는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다만 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달러 약세랑 같이 저희가 묶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정도는 저희가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채권 시장 금리도 그렇고 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실질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들에서 약간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그동안 달러화가 굉장히 조금 강했던 그림들이 되돌아오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금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동일선상에서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번 달에 금값이 살짝 또 조정을 하고 숨고르기를 하고 지나가면 이때
들어가는 것도 아, 네.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네, 예. 네,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일단 대체로 금값은 펀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2,500선까지도 목표치 얘기하더라고요. 아, 네, 네. 지금 그렇게까지 올까 싶기는 한데 네. 일단 지금 금값이 2,000달러 초반대인데 펀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자기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500달러까지도 전망한다. 아, 네. 예,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 거의 못 보긴 했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상승 여력이 꽤 남아 있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약간 그런 기사들은 또 이제 항상 트렌드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네. 가장 이제 또 끝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또 그렇죠.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얘기부터 하잖아요. 뭐 그 밑을 더 쌌던 것들은 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네. 근데 아무튼 11월에는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나면 그래도 장기적 전망으로는 내년까지 금값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52주 최고치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예. 비슷하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11월에는 비트코인도 좀 저 아무래도 조정이 나올 수 예, 뭐 근데 사실 이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사실 그 암호화폐 쪽을 뭐 되게 뭐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저희 ETF 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핫하죠. 있습니다. 네. 예, 그 ETF 현물 ETF에 대한 그 기대치들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뭐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고 사실 뭐 SEC는 굉장히 조금 꺼려한다라는 얘기들은 항상 있지만은 네. 지금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 현물 ETF도 결국은 좀 허락해줄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내년 연초 뭐 올해는 지금 뭐 물리적으로 조금 기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당장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연초까지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약간 수요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 사실 뭐 지금 달러화가 약세를 가는 부분들 뭐 이런 지금 금리가 좀 실제 금리가 좀 유동성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들 이런 기대치들이 같이 반영되면은 약간 탑다운 그 매크로 측면에서의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좀 같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